나눌 대화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세요. 특히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신청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 또는 아직 미취학 아동들의 어머님들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 해야 된다는데 어떤 문제집이 좋고 어떻게 풀리면 좋고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꽤 있어서 제목 자체를 제가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 수영을 하면서 어떤 수학 동화를 어떻게 활용해서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도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이 이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 또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어떤 질문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초등 교과를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아이가 어떨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질문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제 전문 분야다 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언제 몇 살 때 뭐뭐 해야 돼, 반드시 뭐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입장에서 초등 저학년 때 꼭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이런 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사고력 수학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들 하세요. 이거는 저희 칙수형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사례에 빗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뒤에 제 의견도 따로 나옵니다. 이제 어떤 어머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산만하고 시지각이 약한 어떤 그런 느린 기질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나 봐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셨고요. 연산에 비해서 사고력 수학 수준이 너무 낮아서 또는 많이 차이가 나는 느낌이다라고 하셔서 걱정을 하시는 이제 그린 그라스 초1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당연히 연산력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반대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90% 아이들이 연산이 먼저 올라오고요. 한 10% 아이들은 연산을 매우 싫어하고 잘 못하거나 연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반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연산이고 또 수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접하기 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다루기 쉽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연히 사고력 수학에 비해서 연산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사고력 수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생각의 깊이가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이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과를 초등학교 교과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을 아이가 다 끝낸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이 왔다는 건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에 6월을 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이가 만약에 생년월일에서 생월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라면 이 아이는 정말 인생 자체를 살아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사고력 수학이 아이에게 편하게 와닿거나 쉽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차라리 그냥 수 계산할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냐라고 물으시면 사고력 문제를 풀려야 되나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을 배우기 위한 수학 동화 로드맵이 따로 있냐라고 물으셨어요. 사고력 수학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라는 것들 말고 수학 동화로도 가능하냐고 물으신 거죠. 김희수 초일님의 질문이신데 당연히 가능해요. 가능한 것들을 또 저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다만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많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력 문제를 많이 푸는 것처럼 문제집을 많이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화책 한 권, 두 권을 통해서 이걸 다 얻어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사고력 문제집이라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사고력 문제집 어떤 시리즈를 한다거나 몇 권을 풀면 거기 관련된 것들 규칙성 찾기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해결하기라든지 이런 사고력 문제집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이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수학 동화에서 하는 부분은 딱 그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양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수학 동화는 반대로 딱 그것만 짚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독해력이라든지 문해력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얻어지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능하다는 답변 드리고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저는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어떤 이 단어 또는 이 정의부터 조금 다르게 되는 편인데요. 어머님들이 부르시는 사고력 수학은 1땡땡땡 필땡땡땡 같은 어떤 문제집에서 길러지는 문제 해결 전략을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들이 마케팅 자체를 사고력 수학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 마치 뭔가 그런 유형의 교과 외적인 문제를 푸는 걸 사고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암암리에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맨땅에 헤딩할 때 아이들의 사고력이 길러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무도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 왜 이런 거죠. 눈이 뭐 모두 한 개인 동네 가면 눈 2개 달린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제가 사고력 수학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전략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 드려도 서로 와닿는 부분에서 정의가 달라서 계속 소통이 힘들어진다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어머님도 얘기하시는 게 어떤 거다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사고력 수학 문제를 푼다고 사고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했던 문제도 교과에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서 나오면 못 풀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진나영 초일님의 어떤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당연한 것을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아기 때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시작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걷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가 오늘 걸었다고 내일도 걷고 모레도 계속 걷지 않고 분명히 엊그저께 걸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걷지 않고 기고 있거나 그쵸. 그냥 서기만 하거나 이럴 때도 있죠. 얘가 걷는 법도 까먹었나? 라고 할 때 있지. 공부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떤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풀어냈다 해도 아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그 문제를 자신 틀리지 않을 거란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 보는 문제로 잡아떼죠. 우리는 맨날 야 너 저번에 이 문제집에서 이거 풀었었어. 기억이 안 나라고 하는데 애들은 자기 처음 보는 건데라고 해요. 애들은 정말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기억을 못 한다거나 얘가 머리가 나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의 뇌구조상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배우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그냥 다 새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처럼 내가 예전에 10년 전에 봤던 어떤 것, 2년 전에 봤던 어떤 것, 또는 저번에 봤던 어떤 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인생 자체의 길이가 이제 고작 7, 8년짜리이기 때문에 다 새롭고 다 신기한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머님들이 얘는 왜 그걸 기억을 못할까요? 라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기억 못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늘은 기억 못했다 다음 날은 기억할 거고 어떤 날은 기억 못했다 어떤 날은 기억했다가 또 까먹기도 할 거예요. 이것들이 쌓여서 아이에게 근본적인 사고임을 갖게 해주는 거지 이 문제들을 묻자 기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능에서 만점 맞은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사고력 문제집에 나왔던 문제를 기억해서 지금 수능 만점 맞은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냥 근력 자체, 수학 근력 자체가 커나가고 있는 거지 문제를 기억한다거나 이걸 다 정말 다 유형별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안 하시는 게 어머님 정신건강에 좋으세요. 자,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 짐작이 되시죠?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네. 저는 일단 세상에 꼭 풀어야 되는 문제집은 없다고 생각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고요. 사고력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력 수학 문제집 풀어보지 않았던 수많은 수학 선생님들, 저 같은 사람들. 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할까요? 그쵸? 지금은 누구나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것뿐인데 이걸 안 하고도 수학을 잘해줬던 그때하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문제도 달라졌고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빗대어서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전히 수능은요. 오지선다고요. 객관식 객관식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뭔가 서술형으로 아이에게 많은 것들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력고사하고 물론 달라졌고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쳤던 수능하고 달라졌을지언정 여전히 수능 1번 문제들은 그리고 객관식 문제들은 오지선다의 문제들 찍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나온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달라졌고 문제는 변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부분도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문제집이 그렇다고 풀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냐라고 물으시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키다 보면 어머님도 힘들어지시거든요. 이걸 꼭 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초등 저학년 때는 아는 게 힘이에요. 많이 알면 되게 잘해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뭔가 아이가 빨리 배우고 먼저 배운 아이가 잘해 보이는 시기. 우리가 왜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먼저 걷기 시작하고 먼저 뭔가
어디가 도달하고 체중도 어디가 먼저 도달하는 아이가 굉장히 우량할 것 같고 잘 클 것 같고 막 이래 보이는 그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먼저 배우면 많이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 시기에만. 근데 이 시기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 속도하고 도달해 있는 지점은 대부분 비슷해요. 양은 비슷해진다는 거죠. 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 시기는 사실은 배워서 뭔가를 딱 이거야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느껴야 돼요. 본인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건 이거였네 아니네 도태시키고 버리고 이건 선택하고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의 뇌를 발달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넣어주시는 지식들은 아이에게 큰 자극이 되지도 못하고 기억에 오래 남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조금만 해결해도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시키면 불안하고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처지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꼭 풀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럴 때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를 정하세요. 일땡땡땡, 뭐 필땡땡땡,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제대로 시리즈를 끝내세요. 시리즈라는 건 뭐예요? 라고 하면 뭐 A, B, C, D 또는 뭐 아니면 1, 2, 3, 4단계. 근데 사실은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는 괜찮은데 어떤 분야는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 긴 호흡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아이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랑은 항상 사랑하는 사이인데 공부만 하게 되면 엄마가 세상에 제일 싫고 엄마가 나한테 이거 못한다고 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엄마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들에게 4번째 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꼭 전해드리죠. 포기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그럴 때 학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을 보내보시면 어머님들 중에 초 때 학원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본인이 끼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뭐 이유는 내용 자체가 본인이 가르칠만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학원에 노출시켜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하고 매우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신다거나 극단으로 치닫는데 나는 사고력 문제 좀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학원 원장이라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무슨 얘기 하냐면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저희 아이는 좋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네, 제가 안 가르칠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 아이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